지금 이제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한 분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카메라 켜신 분들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방대원님들, 김재용 대표님 너무 명료하게 설명을 너무 잘하시죠. 아,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핵심 내용을 딱딱 집어주는 쪽집게 강사님 뵙기 힘듭니다. 예,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이 설명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흔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미지를 저장 장치에다 저장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죠?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고 있는데 그 투표지 분류기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해상도에. 그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스캐너를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어디에 저장되냐면 그 투표지 분류기를 관장하고 있는 노트북 저장 장치에 저장됩니다. 노트북하고 투표지 분류기가 하나의 일체화된 그 장비예요. 그거를 저희가 뭐 저장 장치를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모니터요. 그 모니터에 그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 투표소 그 투표지 숫자나 이런 것들이 화면에 계속 그 투표지가 통과할 때마다 숫자가 증가하면서 몇 장이나 현재 개표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상한 점이 뭐냐 하면 특정인의 투표한 투표지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곳곳에서. 화면에 넣을 때 1번 기표자들만 계속해서 동시에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일이 없거든요. 더구나 그것이 함에서 계함부에서 나와가지고 막 뒤섞였단 말이죠. 함을 열어놔서 테이블에 올려놓게 되면 그 투표지가 뒤섞이잖아요. 그래서 뒤섞인 것을 모아서 그냥 투표지 분류기에 장착을 했는데 어떻게 특정 번호만 계속해서 개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를 또 어떻게 한다? 아, 이것도 부정해진 것하고 우리가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유심히 보면 1번만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이제 뭐냐? 부정한 투표지가 투입된 증거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영상을 찍어놓고 그 영상을 나중에 선거에 후보자에게 제출해서 무효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에게 고발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주 국민들은 그걸 볼 때 기겁을 하거든요. 또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것이. 그런 영상 자체가 이제 대박을 치는 영상이 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개표기에서 말이죠. 그 투표지가 개표기로 통과해가지고 2번에서 1번으로 바뀌어가지고 말로 들어가거든요. 투표지가. 그럴 때 그 인지를 어떻게 지웁니까? 그대로 씁니까? 빨간 표시가 되는 인지가 지워져가지고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제 이미지는 그대로 원래 스캔돼서 올라온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어떤 상황까지 가 있냐면 이제 통신이 혹시라도 그 전자개표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미지를 바꿔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자개표기에 올라오고 있는 화면에 올라오고 있는 이미지가 어쩌면은 그 통신을 통해서 해킹에 의해서 이미지가 바뀌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 있어요. 지난번 선거 때 봤어요. 2번이 1번으로 바뀌어가지고 찍히는 건데 돌아가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영상도 갖고 있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이제 그 전자개표의 실체를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부연 설명을 예, 손만수님이시죠? 예.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방대에서 교육하시는 대원님들께 저희가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즉각
개표를 중단시키고 전자개표기를 다시 껐다 켜게 하게끔 그걸 저희들이 교육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전자개표기를 껐다 켰을 때는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킹되었던 그 상태가 아닌 제대로 된 전자개표기의 상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촬영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요구하십시오. 정정당당하게 개표기를 다시 껐다 켜서 다시 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는 이의제기서를 충분히 제출도 하시고 고소 고발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후보에게 고발 조치하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 개표 상황에서 그걸 개표 중단했을 때 그 보고 자체가 그 위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고 결국은 위원장이 아마 소집을 할 겁니다. 회의 소집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개표를 계속 진행할지 아닐지도 여부가 판명이 날 테니까 일단 모든 걸 중지시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모님이 예,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개표 참관인으로 봤을 때요, 그 동인지가 이름을 다 중간에 쓰잖아요. 근데 그 한 분이 그분이 아주 잘하시던데 이름을 우리가 저기 은행에 갔다든지 이름과 내 이름을 서류를 반적어가지고 이름을 적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쪽과 이쪽이 같이 한 거다라는 거 표시했잖아요. 그런 걸 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 투표 그 봉인지를 갖다가 그 끝부분에 있잖아. 이름을 중간에 적고요. 끝부분에 그 부분에 통과 그 인지 그 스티커와의 그 중간 물리는 사이에 이름을 적게끔 하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분 참 잘했더라고요. 예, 저희가 간인으로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님. 예, 간인하라고 저희는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간인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 간인이시고 그분이 참가하셨어요 오전에. 그래 그 본인이 하신 거를 보여주시고 그것만 딱 그렇게 간인을 오셨네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제안을 하신 거죠? 제안. 질문이 아니고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게 좋다라고. 네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간인을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던데 이제 우리 부방대 전체에서 우리는 이게 간인을 하는 게 그 법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간인은 위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간인을 하는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조작을 하기 쉽게끔 상황을 만드는 우리의 적인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간인이란 건 투표함하고 봉인지 사이에 해서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리가 개표장에 갈 때 우리가 사인한 봉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인했는데 그들이 만약 그런 요구를 하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1,000원짜리 아세톤 사다 준다. 예. 금방 지워진다. 아 금방 치른다고요? 네, 선관위에서는 어떤 불평을 하냐면 그 통에 남아있는 흔적을 지우는 게 자기네 일거리다 이렇게 불평을 하겠지만 뭐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없고 제가 그 송파 개표장에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간인이 아니라 간서명인데 간서명하게 되면 봉인제 위치를 못 바꿉니다. 떼었다 붙이면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거죠.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니까 난리더래요. 왜 썼냐, 뭐 난리를 쳤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 말하기 전에 다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확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 난리를 칠 때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봉인지를 뗄 수 없는 자, 떼려고 했던 자들이 뗄 수 없게 된 상황을
그것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하게 이거 안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 네, 문제들은 단언합니다. 통의 흔적이 남은 거 나중에 지워야 되는 그 불편함,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 그 참관이 담대하게 그다음에 신속하게 딱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원옥 대원님, 파이팅! 네, 다음 질문 좀 받겠습니다. 예, 성낙선님께서 손을 계속 들고 계시는데,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허영수님 다음에 이정원 대원님 하시겠습니다. 성낙선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성낙선님, 네. 예.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대선에서 참관인으로 했을 때, 노트북에 봉인하는 것과 그다음에 투표함에 봉인하는 것을 다 참관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봉인지 안에다가 서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봉인지 안에다가 서명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서명지 안에 서명을 하면 실제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인지를 붙인 다음에 투표함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봉인지와 투표함에 같이 서명을 저는 표시를 했고요. 또 하나 노트북에다가도 노트북도 봉인지를 붙이는데 노트북에다가도 서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노트북이 누구 거냐라고 제가 물어봐서 이게 성관이 거다라고 해서 성관이 거니까 이거는 내가 분명히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고 마지막에다가 컴퓨터하고 그 봉인지 그것을 놓고 간인하는 것처럼 서명을 했거든요. 지금 이것이 안 되면 봉인지를 뜯었다 붙였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얼마든지 봉인지를 바꿀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간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교육을 분명하게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간인을 하지 못하게 할 텐데요. 저는 분명하게 이거는 서명을 하지 않고 나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마지막에 할 테니까 다 붙인 다음에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 간인처럼과 같은 형식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 네. 분명하게 좀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고요. 제가 대원님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부방대 교육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간인하라고 하는 말이 사실 투표가 끝나고 나서 봉인할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는 관내 투표함에다가 봉인지를 할 때는 하나만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다 사인을 받거든요. 미리 사인을 받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투표함 속에다가 위에다가 붙이는 작업만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오전반 6시에 시작하시는 분은 그걸 붙이면서 거기다 사인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반 하시는 분은 꼭 간인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전반일 경우에는 투표통에 양옆에 붙이기 때문에 간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투표로 갔을 때 구분하기도 쉽고 내 사인이 전에 내가 이거 사전 했던 사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예. 사전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전 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지금 하신 것은 당일 투표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둘 다 답니다, 대원님. 왜냐하면 당일이나 사전이나 오전반은 그렇게 간인을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아, 그런데 지금 예. 제가 했을 때는 마지막에 그 투표함을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하나로 합쳤거든요. 그래서 투표 인수와 그 봉함 그 우리 같은지를 그 확인을 했거든요. 투표함을 두 개를 합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왜냐면 사전투표에서 관내가 있는데 관내 같은 경우 이제 찼을 경우 어느 정도 찼을 경우 투표함을 새로 만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임의적으로 섞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그게 섞이진 않고 하나 투표함은 놔두고 또 봉인지를 붙여서 사용을 하거든요. 찼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 혹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 선생님이 하신 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절차상.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 부방대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각 당에서 오는 참관인들은 이게 그 교육을 받고 오지 않은 참관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교육을 분명하게 듣지 않으면 단순히 일당 벌기 위해서 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이정원 대원님 우리 김재용 대표님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빠르게 두 개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송파구 사전투표 참관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대선 때요. 근데 그때 이제 봉인지 확인을 이제 개표장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투표함에서 이제 트럭에서 그 펜싱 경기장으로 이제 실내로 이동하는 그 구간이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네가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채로 그냥 들고 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겨우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니까 이제 제가 들어갔던 투표소 거를 어떻게 그냥 우연히 촬영을 해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게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그리고 이제 제가 사전투표 참관을 한 곳에서는 이렇게 부방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었는데 딱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남편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렇게 조를 짜서 이게 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궁금해요. 예, 그러면 1번 질문은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제가 2번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동안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온 적이 사례가 없어가지고 낯선 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개표 주최 측에다가 내가 투표 참관인이었는데 내 서명을 확인하러 왔다 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냥 밖에서만 야외에서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당 차원에서라도 정말 중요한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아예 제도화돼야 되고 명문화되어야 됩니다. 명문화될 수 있도록 우리 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화하기 전에 그런 모습들이 사례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선구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당당하게 내가 내 참관인의 내 서명을 확인하러 왔다. 예, 너무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제가 봐서는. 네. 전혀 그 법적으로 어떤 처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에 대한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3구 때는 부방대에서 사실 참관인을 다 포지셔닝 TO를 다 마련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약간의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못 들어가게 돼서 사실은 각 팀마다 2명씩은 꼭 넣어 드리려고 했는데 좀 상황이 좀 안 좋게 됐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TO 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원 대원님 같은 경우 남편분하고 같이 가시고 싶으면은 남편분님도 부방대원이십니까? 아닌데요, 이제. 그러면 부방대원으로 일단은 가입하시고요. 저희 위원장님하고 컨택을 하셔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거든요. 이번에 참관인으로 많이 활동도 하셔야 되고 감시단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남편분하고 같이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면 훨씬 더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영실님께서 예, 이영실님, 예. 네,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이제 그 대선 때도 자료 주셨지만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좀 다운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즉각적 대응,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으니까는 처음에 갔을 때 매뉴얼 없이 갔거든요. 가서 사진 찍지 말라니까 못 찍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도 이제 뭐 그 간이나라를 저는 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토기까지 했어요. 근데 아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왔는데 매뉴얼을 좀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정원 선생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2인 1조로 가면은 저 혼자 하니까 너무 싸우는 게 대응하기 어려워서 2인 1조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초입니다. 아, 예. 혹시 지역이 어느 지역이십니까? 서초구예요. 아, 서초고요. 그럼 서초구 위원장님하고 연락을 예, 팀을 짜달라고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뉴얼 체크리스트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인쇄를 한 10,000부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00부 정도 할 예정이니까 꼭 받아서 챙겨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쇄 안 하셔도 또 메일로 주면은 제가 출력해가지고 가면 되니까. 아, 예.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불만 사항인데 네, 네, 성승철님,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대선 때 참관인도 하고 개표 참관인도 하고 했어요. 여기가 그 아산 지역인데요. 근데 우리 그 부방대에서 이 조직이 너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이 그 자기가 봉인한 그 함을 갖다가 그 개표 참관하는 데 가서 거기서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그 투표 참관인하고 개표 참관인, 그 다음에 사전 투표 참관인하고 이것이 전부 연계가 돼서 같이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이 투표를 갖다가 했을 때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사전투표 참관인이나 투표 참관인이나 개표 참관인이나 전부 동떨어져 있고 이것이 연결이 안 되고 각각의 그런 거로다가 시스템이 돼버리면은 이 자체를 사실은 이 감시하는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부방대에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개표할 때까지 완전하게 완성을 이루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갔을 때만이 이 부정투표를 할 수도 없고 부정투표를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전혀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는 그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각 개인적으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선에서 이걸 하면서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선 했는데도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사전투표한 것서부터 투표 참관인가 하면서 또 개표 참관인까지 다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상황이.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도 이렇게 쭉 가서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사람들 모든 이런 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지 어떤 그 사람들이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우리가 감시를 열심히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다만 돼 있으면 절대 못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산 지역에서 제가 혼자서 부방대원은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투표 참관인 하면서 그 관리관한테 이의제 기서를 낸 것도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뭐 각 당에서 온 사람들은 이의제 기서가 뭔지 뭐 이거 잘못된 게 뭔지 이외 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을 사인을 안 찍고 선관위에서 해준 그 도장을 찍는 건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전혀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냥 오전에 해가지고선 거기서 수당 받아가지고 가고 오후에 해가지고 수강 받아 가고 이것이 의미지.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이 투표는 물론 이제 그 어느 당이든지 간에 자기가 당선되는 게 우선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누가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한 것이 그 투표한 사람한테 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국민들이 투표한 사람이 돼야지. 만약에 조작해서 어떤 사람이 당선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국민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내가 조작하면 나는 국회의원도 되고 나는 뭐 시장도 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거든요. 국민들은 사실 들러리만 쓰는 거예요. 그냥 가서 투표만 하는 거지. 결과는 자기들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민주주의 국가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고 이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그 참정권에 대한 그런 것이 완전히 퇴색돼 버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려면은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해가지고 예? 그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 같은데 인구 많고 뭐 이제 또 이런데 다 예, 경기도 지역에 인구 많고 이러니까 그런 데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지만 이번에는 지자체는 전 지방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선된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수도권이 물론 그거지만 지방의 시대거든. 전체적으로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돼야지만 이게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당신이 얘기한 대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사전투표 참관인이었으면 투표함을 내가 끝까지 이것을 해가지고 개표하는 데까지도 이거를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은 이 선거가 그래도 부정선거가 안 되고 공정한 선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거 때는 저희가 부방대도 처음 조직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6.1 지선에는 저희가 모두 좀 더 조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직을 더 많이 잘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전에 같은 전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김재홍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조금 더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어있는 건데 저희 부방대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대원님들에게 그 필요한 니즈를 다 채워주려고 하니까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각 위원장님들이 여러분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렇게 질문하신 분 같은 분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하려는 측에서는 일종의 지뢰밭입니다. 저런 분들이 나타나서 어떤 시스템의 부정선거의 구멍을 확실하게 알고서 이제 지켜보는 분들한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이것도 두 명이나 더 손을 들었는데 질문 받겠습니까? 아이고, 예. 조영태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오늘 아주 활발한 토론 정말 아주 보기 좋습니다. 마이크 켜십시오. 얼굴 사진 예전 거 올리셨는데. 저분이 백령도에 사시는 분입니다. 마이크 켜셨네요. 예. 예, 말씀하세요. 제 얼굴이 나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안 올리셔도 됩니다. 농담입니다. 네. 참 모두 반갑습니다. 부정선거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관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선관위 내를 지키세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외곽도 중요합니다. 많은 얘기를 하면은 아마 혼돈될 것 같아서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예. 네, 저기 한솔님. 예, 한솔 대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그 청관이 네, 그 공인기에다가 수명을 할 경우에 그게 상부돼서 보니까 국민의힘당 공길동, 더불어당 공길동 이런 식으로 정당 청관인 소속의 앞에 부분을 기록하고 기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나중에라도 정말 당신이 청관인으로 어느 정당 소속으로 설명한 것이 맞는지 후에 확인할 수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름만 쓰는 것보다 이름 앞에 어떤 정당의 청관인을 참석했는가 설명하는 거 이건 어떠신가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좋은 안인데 이제 참관인들 같은 경우는 정당 소속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구분은 되겠죠. 만약에 정당 소속이 있는 경우에 같이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면 더 정확합니다. 네, 신분 자체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그런 저런 제안들을 선관위가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